30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나 많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 당장 우리가 보는 영화만 해도 그렇죠. 영화 속 주인공들이 겪는 그 엄청난 역경,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과정.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사실 아주 오래된 신화 속 영웅들의 이야기랑 정말 비슷할 때가 많아요. 거의 신화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죠. 비디오 게임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밤새도록 플레이하는 그 게임들 속 세상, 신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괴물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고대 이야기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영화나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식, 바로 그 심리학의 뿌리에도 이 고대 신화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영화, 게임, 심리학, 도대체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전설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같은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준 단 한 권의 책.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불핀치의 신화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불핀치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알려면 먼저 그 당시 신화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야말로 뒤죽박죽, 완전 혼돈 그 자체였거든요.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책 한 권 사서 쉽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신들의 이야기가 소수의 학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낡고 희귀한 문서들 속에 그냥 막 흩어져 있었던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지식의 미로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혼돈의 미로에 말하자면 등불 하나 들고 용감하게 뛰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걸 정리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 사람, 바로 토마스 불핀치입니다. 19세기 미국 작가였던 이 사람, 토마스 불핀치가 바로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고대 신과 영웅들의 흩어진 이야기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꿰맞추는 정말 엄청난 작업을 시작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먼지 쌓인 오래된 책들을 뒤적이는 그의 모습을요. 근데 불핀치는 그냥 옛날 일환기를 모으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일종의 문화 큐레이터였던 셈이죠. 그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이 어렵고 복잡한 신화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1855년 그의 대표적인 신화의 시대가 나오면서 그 목표를 완벽하게 이뤄냈습니다. 이 책 한 권이 가져온 변화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불핀치 덕분에 신화가 더 이상 몇몇 학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그 복잡한 걸 정리했다는 걸까요? 그 비결을 한번 들여다보죠. 불핀치의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했어요. 이 거대한 신화의 세계를 딱 세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첫째, 우리가 잘 아는 올림포스 신들이 나오는 그리스 신화. 둘째, 로마의 건국 신화 같은 로마 신화. 그리고 셋째, 헤라클레스나 오디세우스 같은 영웅들의 모험 이야기. 어때요? 이렇게 나누니까 갑자기 정리가 싹 되는 느낌이죠? 바로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구조 덕분에 저 같은 사람도 신화의 전체적인 그림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이 그 결과물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읽히고 있는 불핀치의 신화. 이 책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에요. 서양의 문학, 예술, 철학,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만능 열쇠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불핀치가 활짝 열어준 고대 세계의 문으로 우리도 한번 직접 들어가 볼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떠나볼 준비 되셨죠? 자,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 볼까요?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 신들에게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준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그런 프로메테우스를 벌한 신들의 왕, 제우스. 이건 단순히 신들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진보와 질서, 저항과 권위 사이의 충돌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도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신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바로 휴브리스라는 건데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지나친 자만심이나 오만을 뜻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카루스죠. 아버지 말 안 듣고 난 더 높이 날 수 있어 하다가 태랑에 너무 가까이 가서 결국 떨어지고 말잖아요.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겸손해라,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신화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 아시죠? 판도라가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을 때 온갖 나쁜 것들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상자 맨 밑바닥에 딱 하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게 있었죠. 뭐였을까요? 바로 희망이었어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희망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 아닌가요? 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선물한 불핀치. 그럼 이제 이 책 한 권이 그 이후의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 거대한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1855년에 불핀치 책이 나오고 그 덕분에 신화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1900년대 초에는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신화를 가져다가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고요. 2000년대에는 퍼시 잭슨 같은 소설이 나오고 지금은 갓 오브 워 같은 게임까지. 와, 고대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나서 우리 곁에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토마스 불핀치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멋지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줬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우리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먼 훗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